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 못해 아주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6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CPSP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계약을 따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캐나다가 우리에게 던진 조건은 잠수함만 팔 생각이라면 아예 오지도 말하는 식의 황당하고도 거대한 갑질 그 자체였으니까요. 독일은 이 조건을 듣자마자 패닉에 빠졌고 일본은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려던 그 찰나에 대한민국이 꺼내든 현대차라는 미친 한 수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60조 원이라는 잭팟을 두고 벌어지는 이 소름 돋는 외교 전쟁의 내막,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자, 여러분, 60조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중소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이 거대한 자본이 지금 캐나다의 바닷속을 지킬 12척의 잠수함을 위해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면서 내건 조건이 잠수함의 성능보다 더 까다로웠다는 점이죠.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초조한 상태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옆 동네인 미국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캐나다산 자동차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둥인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상황이죠. 그래서 캐나다는 머리를 썼어요. 우리한테 잠수함 팔고 싶어. 그럼 우리 땅에 자동차 공장부터 지어서 우리 일자리랑 경제부터 책임져. 라는 식의 연계 전략을 들고 나온 거예요. 방산 무기를 파는데 자동차 공장을 지으라니. 이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요구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조건을 듣고 전통의 방산 강국인 독일의 TKMS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됐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은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자기들이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폭스바겐이나 BMW를 강제로 캐나다에 보낼 수 있겠어요. 기업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독일 정부가 아무리 압박해도 기업들은 수지타산 안 맞는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미쓰비시와 가와사키가 손을 잡고 들어오려 했지만 이들은 해외 공장 건설에 극도로 보수적인 데다 캐나다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유연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대한민국의 수뇌부가 캐나다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인물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이었다는 사실이죠. 방산 수출을 하러 가는데 자동차 회사 임원이 같이 갔다. 이건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패키지 딜의 서막이었어요. 한국은 캐나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했죠. 너희 자동차 공장 필요하지? 우리가 잠수함은 기본이고 현대차라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인프라까지 통째로 패키지로 가져다 줄게. 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코리아 원팀의 위력이라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 거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부는 이를 방산 수출이라는 거대한 국익과 연결해버린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캐나다가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그 가려운 곳을 한국이 정확히 긁어줬다는 거죠.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도 사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도 지키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잠수함의 성능은 또 어떻고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제안한 KSS-3 배치는 그야말로 바닷속의 괴물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서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깊게 잠항할 수 있는데 이건 캐나다의 드넓은 해안선을 지키기에 최적의 스펙이거든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해본 경험이 있고 폴란드와 같은 까다로운 유럽 국가들에게도 K방산의 신뢰를 확실히 심어줬다는 점이에요. 캐나다가 요구하는 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아우르는 거대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마침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는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고 있죠. 즉 한국은 캐나다에게 잠수함이라는 방패와 자동차라는 창을 동시에 쥐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소리예요. 이건 경제학과 군사학이 결합된 예술에 가까운 전략이에요. 독일 TKMS 관계자들이 한국의 이런 제안을 듣고 뒷목을 잡았다는 후문이 들려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들은 기술만 팔 줄 알았지 이렇게 국가적 인프라를 통째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배짱은 없었거든요. 일본은 또 어떻고요? 일본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공장 건설에 부정적인데 한국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캐나다 내 유지보수 센터인 MRO 기지까지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캐나다 입장에서는 평생 AS를 책임져주는 대형마트를 집 앞에 유치하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죠. 여러분, 60조 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 12척을 파는 것을 넘어섭니다. 잠수함은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유지보수를 해줘야 하거든요. 이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건조 비용에 육박해요. 즉 캐나다 바다의 안전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북미 지역에서의 강력한 외교적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건 이 모든 게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 설립과 맞물리면서 북미 시장 전체의 자동차 판도까지 한국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외국 언론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한국의 미친 전략이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방산과 자동차의 결합이라는 상상도 못한 시너지의 경쟁국들은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한 상태죠. 특히 독일은 도저히 이런 식의 제안은 할 수 없다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갑질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자동차 공장 요구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역발상 전략.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상대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 전체의 인프라를 동원해 해결해주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가 K방산에 경악하고 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국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인력 양성입니다. 한국은 캐나다 현지 인력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잠수함 운용 교육과 자동차 제조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덧붙였어요. 이건 캐나다의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독일이나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한국은 국가 전체가 원팀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움직임에 캐나다 정관계 인사들이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보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캐나다 해군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정밀함과 속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미친 행보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60조 원 잭팟, 우리 거 확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소름 돋고 가슴 벅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안 하시면 이 놀라운 소식들 다 놓치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